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전화할 친구 한 명 없는 지식놀이터의 외롭고 소심한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람들이 소심한 날 좋아하도록 하려면. 오랜만에 찾아뵙는 한량의 지식놀이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저처럼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격이 많이 소심하지 않아도 인간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모임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 항상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사람 만나는 일이 편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긴장되고 불편한 일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누군가가 인간관계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소심한 한량이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사람 만나는 일을 좀 더 편하고 즐거운 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첫 번째 방법. 많이 물어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 많이 하시나요? 만약 10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중에 몇 가지나 입 밖으로 꺼내시나요? 특히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내 질문이 엉뚱하면 어떻게 하지? 질문하는 내 모습이 바보같이 보이지 않을까? 내 질문이 상대방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10가지 질문 중에 한두 가지도 꺼내놓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을 도와주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남을 도와주려는 욕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도와주려는 욕구는 충분히 충족됩니다. 게다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상대방이 겪는 문제에 내가 기꺼이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준 질문하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욕처럼 본능적인 욕구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경계심 또한 강해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음식은 가려내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 데서나 잠들지 않죠. 도움을 주려는 욕구 또한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 적극적인 호의는 적극적인 경계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평가하려는 질문이나 추궁하는 질문,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내용,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 호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호감이 아닌 비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도 그들의 태도에서 마치 나는 네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묻는 신입사원이 귀찮기는 해도 정이 가더라고요. 저녁에 맥주 한잔 할래? 라고 말하면서 친해지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신입사원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인 걸 뻔히 아는데 질문 없이 혼자 생각으로 일하다가 엉터리 결과물을 가져와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라고 하면 하루 종일 뾰로통한 표정으로 몇 년이 지나도 정이 안 가는 그런 신입사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 질문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의미를 부여한 글자입니다. 사람인이라는 글자에 이런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소심한 여러분들이 호감형 인간으로 바뀌는 첫 번째 방법은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을 기꺼이 도와줄 기회를 주세요. 상대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이 돈독해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웃어라. 어느 인간관계 강의에서든 꼭 빼놓지 않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법칙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저도 소심한 성격으로 인간관계의 팁을 배우고 싶어서 많은 인간관계 강의나 커뮤니케이션 강의에 참여해 봤는데요. 어딜 가나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은 경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경청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경청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경청이고 모두가 경청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마치 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말을 할까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저는 경청만큼 말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대화에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화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이야기나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 예의 없는 발언은 삼가해야 하겠죠. 가벼운 이야기나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시작하는 부담 없고 쉽게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의 두 번째 목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 모두가 생각이 많아지죠.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 같은 걱정들이죠. 모두가 다들 그런 걱정을 한다면 내가 먼저 이야기의 주제, 이야기의 범위를 정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대화에서 이 정도는 오픈해도 돼. 나는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편하게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인과 방귀를 트기 위해 내가 먼저 뽕 하고 방귀를 뀌는 것과 같은 느낌일까요? 나도 이 정도 오픈했어. 너도 편하게 이만큼 나에게 오픈해도 돼. 라는 메시지일 테니까요. 이렇게 대화에 물꼬를 텄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라톤에서 초반 패턴을 지배하며 주인공을 잘 이끌어가는 페이스메이커 덕분에 주인공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저력을 10분 발휘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 말하기는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경청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경청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리고 관심 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당신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무표정하고 대답도 시원치 않고 주위를 둘러본다거나 핸드폰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는 누구도 대화하기가 싫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웃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유머러스한 성향이 아닌 엄청나게 진지한 사람이라도 자주 웃고 많이 웃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냥 이유 없이 억지로 웃지 마세요. 이유 없는 웃음은 실없어 보이고 심지어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죠. 항상 어디서든 재미있는 상황, 즐거운 상황,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웃음은 모두의 공감을 사는 웃음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뿜어대는 웃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웃음. 아무리 소심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세 번째 방법. 내 시간을 내어줘라.
앞에서 이야기한 두 방법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소심한 저 한량이 그나마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저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오지랖이 넓은 것도 있고 정이 많은 것도 있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배고픈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지친 나를 위해 잠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있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공감해 주세요. 단, 절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산하며 도움을 주지 마세요. 언젠가 그런 의도적인 호의와 계산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없이 시간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일은 내게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 내 고륙을 짜내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시간과 노력의 정도는 꼭 미리 정하세요. 제가 정한 룰은 제 시간과 노력만큼은 적당히 남을 위해 쓰지만 금전관계는 절대 금지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나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안 좋아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치 마일리지를 쌓아가듯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도움 크레딧을 쌓아가 보면 어떨까요? 네 번째 방법.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누구인가요? 특히 해외여행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여행을 갈지가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깐깐하고 예민하고 고집센 친구와 서글서글하고 편하고 어느 상황에서든 유연한 친구, 여러분은 누구와 여행을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일명 꼰대질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들의 시각과 방식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의견, 그리고 선호에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자신의 성향을 지키려고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것이죠. 하지만 낯선 상황이나 환경에 유연하게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 이기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과 타협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죠. 이런 유연함은 단지 해외여행에서만 강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환경과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타협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갖게 되죠.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 중에는 예민하고 깐깐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소심한 사람들일수록 큰 그림이나 목표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 있는 작은 상황과 문제점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의견과 선호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상황과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며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유연하다는 것이 단지 자신의 의견 없이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내 의견과 생각, 선호가 있지만 내 입장만큼 타인의 입장도 존중하고 자신의 아집이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내세우지 않으며 낯선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내 전문성에 대한 고집은 신뢰를 쌓는 일이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고집은 그동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이기적인 사람,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무엇을 하던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유연해지세요. 5번째 방법. 약점을 드러내라. 완벽한 사람과 조금 부족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정이 많이 가시나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완벽한가의 문제라면 오히려 훨씬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정해진 답을 따라 그냥 노력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는 얼마나 매력적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입체적이고 복잡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동경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무슨 문제든 혼자 해결해 갈 것 같은 사람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잘생긴 배우의 대명사 정우성이 실없는 유머를 날리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고, 항상 완벽해 보여서 가까워지기 힘들었던 사람과도 사소한 실수 한 번으로 친근감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조금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기본은 남을 도와주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완벽한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매력적이진 않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사실 아무리 감춰도 사람의 약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완벽해 보이려는 내 약점을 타인이 찾아내는 것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약점을 먼저 오픈하는 것, 어차피 상대방이 내 약점을 알게 될 거라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어때? 나 이런 사람인데 의 태도라면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겠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문제와 상황을 꺼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친근감과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상대방의 동정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죠. 가벼운 약점은 드러내세요. 제가 대학교 때 공대생이라서 여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거나 미팅을 하게 되면 쭈뼛쭈뼛 어색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누군가가 넌 왜 말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순간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무심코 털어놓은 진심이 한바탕 웃음이 되었고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부끄럼쟁이라는 별명도 새겼고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약점은 솔직히 오픈하세요.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결과물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해보세요. 사람들은 부탁받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응원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니까요. 결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한량의 지식놀이터는 사람들이 소심한 날 좋아하도록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5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실천해 보세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타인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 친구보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친절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실천할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 없는 것이 곧 지식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심쟁이들이 인간관계의 달인으로 서서히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팁도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